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다들 와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이제 30기 1학번 손동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이 세미나 몇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들? 몇 번째일까요? 몇 번째야, 지금? 감사합니다.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맞나요? 듣기 싫죠? 다른 사람들도 과제 막 많이 냈죠? 아니에요? 별로 안 했어요. 별로 안 했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저희 오늘은 저는 1시간 이내로 끝낼 거고요. 아, 뒤에 사람은 몰라요, 저는. 뒤에 사람이 준비했을 테니까. 오늘은 일단 파이썬 기본 문법 첫 번째 시간이고요. 총 4번으로 기획이 돼 있어요. 원래 2번만 하려 했는데 자꾸 옆에서 2번 더 해달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개발 환경 구축을 먼저 해보고자 해요. 혹시 파이썬을 해보신 분 있나요? 오, 오, 대단하네요, 다들. 그럼 일단 안 하신 분도 있을 테니까 파이썬을 먼저 깔아볼까요? 안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단 구글에다가 그냥 파이썬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다음에 가장 상단에 python.org라고 이제 파이썬 공식 사이트가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다운로드 카테고리 안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은 파이썬 3.12.2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3.12.2 버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클릭하고 실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뜰 텐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설치할 때 꼭 하단에 그 대문자로 패스 적히신 거 보이시죠? 이게 가장 하단에 여기 체크박스를 꼭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체크박스 활성화하시고 진행을 쭉 하신 다음에 클로즈 누르면 이제 파이썬은 컴퓨터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할 건 뭐냐면 파이썬은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 그러니까 코드를 짤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파이썬은 주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로 이 VS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합니다. VS 코드는 이제 통합 아이디라 해가지고 그냥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장인데 좀 더 이제 기능들이 많은 메모장. 그래서 이것도 VS 코드라고 검색을 하고 가장 상단에 보이는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파란색 버튼 누르시면은 그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혹시 맥 사용하시는 분 있나요, 지금? 한 명밖에 없네요.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바로바로 질문 주세요. 약간 맥은 항상 문제가 많았어가지고 일단 윈도우 기준으로 다 자료를 작성해놔가지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실행 누르고 제일 중요한 건 얘도 마찬가지로 패스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패스를 추가해줘야 나중에 호환성 문제가 안 발생하기 때문에 꼭 이걸 누르고 그냥 다 다음 누르고 혹시 설치가 다 끝났다 하시는 분 있나요? VS 코드랑 파이썬이랑 다? 오, 빠르시네요. 좋아요. 뭐 여기 커맨드 프롬프트 설정은 다 깔린 다음에 다시 설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깔리는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C 언어까지는 다 들으신 거죠, 세미나를. 그래서 C 언어를 자기가 다 이해한 것 같다 하시는 분 있나요? 가장 뒷사람? 어떻게 한 번에 듣고 다 이해해. 한 학기 건데. 근데 일단 C 언어랑 파이썬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파일러 언어예요. 그리고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부르는데, 뭐 영어 같은 거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하다 보면은 알 사람들 알고 모를 사람 모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용어들이.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로 이제 기계어라고 0과 1로 된, 왜냐면 CPU는 0과 1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짠 영어로 작성된 코드를 0과 1로 변환해주는 친구가 이 컴파일러인데, C 언어는 우리가 빌드 막 했잖아요, 실행하기 전에. 그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기계어로 바꾸는. 그래가지고 실행까지 하는 건데, 이 파이썬은 그냥 언어 자체가 아주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컴파일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코드 한 줄 한 줄 바로 CPU한테 번역해서 이렇게 해라고 지정을 하는 언어입니다. 그럼 파이썬이 사기 아니냐? 왜 C 언어 같은 걸 배우고 쓰냐? 이럴 수 있는데 서로에 대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C 언어 같은 경우는 일단 규칙이 너무 엄격해요. 근데 파이썬은 그냥 간결하고 읽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입이라고 우리가 자료형을 인트형이냐 플로트형이나 다 지정을 해줬는데, 파이썬은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변수 이름 적고 이꼴하고 값 넣으면 알아서 잘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메모리에 대한 리소스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파이썬은 그게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냥 언어 자체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해 줍니다. 그럼 C 언어의 장점은 뭐냐? 현존하는 언어 중에 아마 거의 빠른 언어, 거의 제일 빠른 언어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얘보다 더 빠른 언어들이 많긴 한데, 그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애들 중에서 C 언어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상대적으로 느려요. 상대적으로 느린데 좀 많이 느려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트메가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곧 생기실 것 같은데, 약간 하드웨어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코딩을 할 때 활용을 하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웹을 개발한다든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지원을 하고 들어오게 된 AI 학과에서 주로 쓰는 딥러닝 같은 것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느린데 왜 파이썬을 쓰냐라고 말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유명한 사람이 파이썬이 좋아 해가지고 쓴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크게 막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파이썬은 간결하고 읽기 쉬운데, 그런 와중에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줘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뭐 케라스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거에 대한 이제 딥러닝 연구자, 개발자들의 한 9할 이상은 다 파이썬을 쓸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핵심 성능, 그러니까 파이썬 속도가 느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C나 C++, 특히 C++로 많이 짜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다 파이썬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유연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흘려 들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혹시 VS 코드랑 파이썬이 안 깔리신 분 있나요? 안 깔리신 분 없는 것 같으니까 커맨드 프롬프트 설정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재부팅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재부팅 안 해도 돼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재부팅을 하고 지금은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VS 코드를 일단 실행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왼쪽 상단에 뭐 파일, 에딧, 뭐 셀렉트, 뷰, 고, 런, 터미널, 헬프 이렇게 있는데, 터미널을 누르셔가지고 뉴 터미널을 한번 눌러보세요.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그 무슨 검은색 창이 하나 떴을 거예요. 그죠? 뜨셨나요, 다들? 감사합니다. 끄덕끄덕만 해줘도 괜찮아요. 저도 세미나 할 때 대답 잘 안 해가지고, 끄덕끄덕만 해도 괜찮아요.
잘 안 되면 도리도리 이렇게 하고 표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 보통 처음에는 파워쉘로 되어 있는데 그냥 커맨드 프롬프트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 플러스 오른쪽에 아래 방향 화살표 이걸 누르면 아래쪽에 뭐 옵션 같은 게 쭈루룩 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폴트 프로파일이라고 보이시죠? 저 옵션을 한번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상단에 커맨드 프롬프트랑 뭐 파워쉘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뜨는데 여기서 이제 커맨드 프롬프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 한 거냐? 그냥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어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명령어를 쳐서 이 파일 실행해줘 하면은 얘가 실행이 돼요. 참 간편하죠? C 언어는 명령어 창에서 하기에 한 두세 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파이썬은 참 편합니다. 근데 그냥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커맨드 프롬프트는.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커맨드 프롬프트에 파이썬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그랬을 때 지금 화면처럼 뭐 파이썬 여러분이 까신 버전이 3.12였겠죠? 그래서 그게 뜨는지 아니면 다른 버전이 떠도 돼요. 일단 파이썬이 뜨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래요. 커맨드 프롬프트는 보통 CMD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냥 줄여가지고 커맨드를.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됐다. 아, 안 되셨나요? 무슨 문제인 것 같아요? 아예 안 돼요? 어디서부터 안 된 것 같아요? 아, 마이크로소프트 앱으로 들어갔어요? 아, 아니에요? 승원이 형 한 번만 도와줘요. 아, 임원진이 있어야겠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됐다. 안 됐다. 도리도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오케이. 그냥 제가 갈게요. 뭐, 우리 차근차근 하죠. 네. 아, 여기 아래에다가 치면 터미널이라고, 네, 거기에다가 파이썬 입력하시면, 네, 네. 파이썬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안 되신 분 있나요? 아래다가 파이썬을 입력해주세요. 했죠. VS도 한번 확 떠볼래요. 한번 만져도 될까요? 네, 개발을 많이 하시나요? 헬로우를 너무 많이 해보셨나 보네. 이건 뭐가 안 돼요?
또, 슈퍼로. 혹시 이 친구도 그래밍 아닌데 HT인데? 다운로드 받으실 때 일단 어니스프라고 하고 다시 설치하고 그 아래 체크박스 다 체크했죠? 네. 그거 다시 한번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승원이 그냥 CND 그 들어가가지고 파일 서 똑같이 치고 거기서 되면은 VS 코드 컨넥션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냥 기존 CND에서가 안 되면은 말이 여러분들 지금 지구하실 텐데 네, 나머지 분들은 뭐 인스타부터 붙고 쉬어도 좋아요. 다음 세미나 내용이 뭔지 궁금하면 PPT 넘겨서 봐도 괜찮고 30분 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들. 같이 풀어보시래요. 여기 1학년 분들만 있어요. 2학년 분도 계신가요, 혹시? 아, 어? 2학년인 거고요? 네. 아, 네. 아, AI, AI 상황. 어, 괜찮습니다. 그게 앞에 있는 거. 항상 세미나 때도 조용히 이게 아주 살펴가네. 이렇게 얘가 살벌해져. 동원이 형 아직 그게 안 됐어, 그게? 됐어? 오케이, 굿. 한타 됐네요. 그럼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했고, 자, 여기 C 언어에서도 배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첩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넘어갈 거고, 어, 저는 과제 없이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실습을 좀 준비해 봤는데, 되게 간단한 코드들이니까 잘 조금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가장 첫 페이지는 자료형, 변수, 형변환, 연산자, 불리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뭐 불리한도 사실 자료형에 속하는 거죠. 일단 자료형은 말 그대로 데이터 타입.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나,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데 쓰고, C 언어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인트, 플로트, 더블, 어, 캐릭터형,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파이썬만의 자료형이 존재합니다. 정확히는 자료 구조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자료형으로 치기도 해요. 그래서 리스트 튜플, 뭐 딕셔너리 셋,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뒤에 가서 다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 변수는 다들 알고 있죠?
그냥 새로운 값들을 저장해가지고 계속 변하는 수인 거고, 형 변화는 여기 위에서 말했던 자료형을 그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연산자, 굉장히 중요한 친구인데, C 언어에 비해서 파이썬만 가지고 있는 연산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뒀으면 좋겠고, 불리안은 이제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인데, 얘가 참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따로 빼놨습니다. 그럼 일단 앞에 있는 거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작성하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래요.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중앙에 보면은 폴더랑 파일 경로는 다음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실 사진 찍기 귀찮아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사진을 안 찍었는데 제가 직접 처음이니까 보여드릴게요. 혹시 VS 코드를 써보신 분 있나요? 어우, 네, 유능하시네.
네, 예제 코드를 다 작성하셨죠? 이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바깥에다가 작성하셨다면 그냥 폴더에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다운로드 폴더에서 내가 만들었었다 파일을 그러면 그냥 이거 꾹 눌러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파이썬 폴더로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조금씩 아주 기초적인 걸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이 아니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사이드바가 존재하는데 맨 위에 거는 이제 폴더,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일단 생략할게요. 그리고 여기 잘 폴더를 열었으면 파이썬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 폴더명이 그 안에는 아마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오른쪽에 그 네 개의 그 버튼이 있는데 가장 왼쪽 걸 누르면은 New 파일이라고 적힌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여기 막 입력을 하래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파일명을 입력해 주시고 확장자 명까지 입력을 해야지 네, 완료가 됩니다. 지금 저희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음, 이제 좀 보일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막 자꾸 뭐 익스텐션 깔아라, 뭐 하냐, 뭐 해라, 인스톨 해라 하는데 다 제거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뉴 파일 눌러가지고 꿈뻑꿈뻑 할 때 파일명 쓰고 .py까지 적어야 이제 그 파일은 파이썬 파일이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개념이 됩니다. 혹시 확장자 명이 모르시는 분 있나요? 확장자 명이 뭔지 모르겠다. 도리도리 아니면 끄덕끄덕만 해줘요. 확장자 명을 아시나요, 다들? 예, 저희 한 분이 끄덕끄덕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 이제 example 1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 그 안에 예제 코드를 쳤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하단에 터미널에다가 아직 터미널 안 지우셨죠? 터미널 지웠으면 그냥 터미널 들어가서 뉴 터미널 만들어서 생성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파이썬 입력하고 띄어쓰고 exam1 파일하고 한번 작성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엔터를 누르면 파이썬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VS 코드를 해보신 분들은 왜 저렇게 진행을 하나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른쪽 위에 그냥 여기 뭐야 아직 익스텐션을 안 깔아서 안 보이네. 오른쪽 위에 실행 버튼이 익스텐션을 깔면은 그러니까 확장 기능을 깔면은 생겨요. 근데 그거 대신에 왜 이렇게 귀찮게 이 짓을 하고 있냐? 라고 하면은 나중에 딥러닝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차피 다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나중에 이 과정들을 다 알고 그냥 파일 실행할 때는 버튼 띵 눌러서 실행하면 돼요. 근데 모르고 하고 알고 하는 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혹시 실행이 안 됐다, 실행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나요? 네. 잘 안 됐다고요? 아유, 괜찮아요. 마음 한번 오랜만에 보세요. 잘 만드셨네. 여기다가 그냥 저거 제 PPT에 있으니까 테스트용으로 하고 여기 아래 터미널 있죠. 파이썬 입력하고 띄어쓰고
파일명 이렇게 주면 되지. 이게 되는데 EX까지 치고 만약 탭 누르면 그 뒤에는 뽀글이는 따라와요. 하면은 헬로 출력됐죠?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 실행한 걸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저기 유능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쪽 라인은 알아서 잘하네. 네, 그러면 진행을 할까요? 여기 라인 가장 뒤에 분 잘 안 듣나요? 약간 눈이 뭐라고 앞에서 씨부리는데 뭐라는지 모르니까 약간 그런 눈빛인데 성원이 형 잘 듣나요 거기? 안 듣죠? 아니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죠. 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다 했다. 다 하신 분들은 PPT 보고 그냥 뒤에 있는 샘플이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것들인데 몇 줄 안 돼요 다. 한 15가지 정도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한 번씩 실행해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보고 어떻게 나중에 설정 조항을 이렇게 파일 만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유저를 모아 점 파일 네, 그렇게 주면 돼요. 뭐가 있나요? 그럼 실제 말씀도 보여드립니다. 괜찮아요. 그 이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확장자명이 달라요. 이건 메모장으로 파일이거든요. 일단은 여기 자리를 넣었고 그렇게 해서 파일을 폴더를 열었어요. 이거는 대부분 쓰실 텐데 그냥 이 폴더 믿어도 되냐? 난 믿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를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new 파일 이거는 new 폴더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이제 이라고 하고 점q 다시 치면 아이콘이 파이썬 아이콘으로 바뀌면서 파이썬 파일이 생겨요. 여기다가 아까 코드 넣고 저장한 다음에 터미널을 실행을 해가지고 여기 아래에다가 파이썬 입력하고 띄어쓰고 이제 파일명 입력하고 탭 보면 그대로 쭉 펴지거든요. 엔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됐죠? 이러면 실행이 된 겁니다. 왜 이 기초적인 걸 왜 계속 하냐면요. PPT 안에 있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강의 20분짜리 유튜브 보면은 15분? 20분? 보면 다 해요. 다 이해하고 어려운 거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지금 이 과정들을 모르고 넘어가면 결국 나중에 전공 수업을 듣게 될 때 혼자 너무 어려워요. 혼자. 근데 막 뭔가 이 실행하는 것조차 안 되는 게 사실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막 나중에 친구들한테 물어보기 뭐 쪽팔릴 수도 있고 안 쪽팔릴 수도 있는데 물어보기 애매모호하잖아요. 제가 파일 실행을 못해요. 파일 실행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이제 좀 자존감이 많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라도 차근차근 알아가 봅시다. 여기 파이썬 입력하고 띄어쓰고 파일명 입력한 다음에 실행을 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이제 커맨드 프롬프트에서는 커맨드, 그러니까 명령어를 입력하고 띄어쓰고 그 뒤에 C 언어 때 함수 배우셨죠? 그때 이제 매개 변수를 넣어줬잖아요. 여기 커맨드 프롬프트도 똑같이 함수를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함수 동작할 건데 라고 하고 맨 처음에 동작할 함수 이름, 즉 커맨드를 넣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차례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파이썬이라는 명령어, 파이썬이라는 함수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겠다라는 명령어, 커맨드인 거고요. 그 뒤에 매개 변수, 가장 첫 번째 오는 매개 변수는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명, 사실 정확히는 파일 경로를 입력해주면 실행이 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아직 파일 실행을 못했다. 오케이. 저기 한 명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비교 연산이라고 적어 놓고 제가 나도 안 볼래. 예. is 언더바 equal 그 다음에 는는 x 는는 y라고 적어 놨어요. 그죠? 굉장히 생소하죠? 사실 이것도 C 언어에 써도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가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이 등호 하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친구는 변수,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저장할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x랑 y가 이 혹시 등호 두 개가 붙어 있으면은 뭔지 아시나요? 오, 맞아요, 맞아요. 뭐 어렴풋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 정도면. 저 등호 두 개가 붙어 있으면은 등호 두 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값이랑 오른쪽에 있는 값이랑 값이 같냐 다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값은 참이냐 거짓이냐 true냐 false로 나오고 그 값을 저기 왼쪽에 있는 is underbar equal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그 print 함수를 써서 출력을 한 코드였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사실 자료형 변수 형변환 뭐 연산자 불리한 뭐 이 정도 알아본 거라고 치고 그 다음 이제 파이썬에서만 있는 C 언어에 없는 자료형입니다. 바로 리스트이고요.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냐? C 언어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소들의 모음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이제 C 언어의 배열과 좀 다른 게 이 파이썬의 리스트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메모리 공간이 연속적이지 않아요.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흘려들어요. 뭐, 나중에 전공 때 또 들을 테니까 흘려들으시면 되고, 시언어에서의 어레이, 배열은 우리 메모리가 실제로 바둑판 마냥 이렇게 격자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안에 파보면. 근데 우리가 만약 5개의 요소를 가진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붙어 있어요. 1번 칸, 2번 칸, 3번 칸 이런 식으로. 근데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 그게 연속적으로 붙어 있지 않고 실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붙어 있는 취급을 해 줍니다. 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흥미 올라가다 보면 배우실 겁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이 왜 사기냐? 네, 가장 아래에 보시면 믹스라는 변수, 즉 믹스라는 리스트를 제가 처음 및 초기화를 했는데 1 넣고 그다음 두 번째 F라는 문자열을 넣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지막 뒤에는 true랑 false를 넣었는데 파이썬은 이게 가능해요. 파이썬의 그 시퀀스 자료형들, 그러니까 요소들을 묶음을 갖고 있는 자료형들은 그 자료형, 각각의 요소에 대한 자료형을 신경 쓰지 않아요. 참 편리한데 크게 막 쓸 일은 없어요. 뭐. 어째 같은 것들을 보통 모아놓는 게 시퀀스 자료형들이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실습은 해보신 분들은 해보셔도 괜찮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형은 뭐냐? 리스트랑 비슷해요. 사실 똑같아요. 튜플이라는 자료형인데 리스트랑 튜플의 차이는 뭐냐? 리스트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값을 변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이었던 값을 내가 2로 바꿀 수 있고 3이었던 값을 뭐 0으로 바꿀 수 있는데 튜플이라는 그 자료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요소를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왜 필요하냐? 값을 못 바꾸면 무슨 의미냐? 보기만 하면 무슨 의미냐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뒤에 이제 함수랑 클래스 같은 것들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더 넘어가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왼쪽 코드를 실행했을 때 오른쪽과 같은 에러가 떠요. 10번째 라인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고 그 라인을 살펴보면 x의 그 첫 번째 인덱스 값을 제가 이제 바나나라고 바꾸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애플이죠.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초기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용어로는 초기화를 했을 때 그 에러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이썬만의 장점인데 파이썬은 한 줄 읽고 그거를 CPU한테 시키고 한 줄 읽고 CPU한테 동작시키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정확히 몇 번째 라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에러를 알려줘요. 이거는 C 언어보다는 확실히 사용자 친화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료 구조는 이제 set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합을 생각하면 돼요. 많은 요소가 존재하는데 그 안에 중복된 값들은 알아서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이건 어떨 때 많이 쓰냐? 그냥 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변수들, 어떤 값들을 딱 저장을 하고 여기서 중복되는 애들을 다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에서 set으로 자료형 변환을 시켜주면은 알아서 중복된 값들이 제거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거되기 때문에 나중에 코딩 테스트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자료 구조는 이제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인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갑자기 혼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형이랑 자료 구조라는 용어를 거의 동일시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엄연히 다른 용어예요. 근데 이제 그냥 처음 들으시니까 다들 네, 혹시 나중에 혼란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딕셔너리라는 그 자료 구조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키랑 밸류라는 그 쌍을 이루고 이게 하나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중괄호로 표현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키, 오른쪽에 있는 게 밸류예요. 요거는 한번 실습을 진행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입력하고 출력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는 뭐야? exam5라는 그 파일을 만들었는데 뭐 파일명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딕셔너리의 특징이 뭐냐면 그 키값으로 밸류를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값을 통해서 밸류가 무엇인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야 그 나이를 출력할 때 인덱스를 적는 게 아니라 age라고 키값을 적었죠. 이렇게 되면은 그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가 출력이 됩니다. 혹시 실행해 보신 분 있나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그럼.
아, 그 코드도 같이 올려줄게요. 약간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하자면, 어, 대부분이 이제 한 분 빼고 AI 학과에 진학하셨다고 하니까, 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군대를 가든 군대를 가지 않든, 진로에 대한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AI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AI를 본업으로 삼고 대학원을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학점이고요. 4.4 맞춰서 서울대 카이스트 가시길 바래요. 물론 저도 4점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AI를 모든 학교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파이썬도 문과생들도 배운다 하더라고요. 그냥 필수로. 그렇다 보니까 다들 AI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광운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박해 보세요, 그럼.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적으신 것 같으니까 이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는 내용인데, 인덱싱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 있는 개념이고, 슬라이싱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만 있는 걸로 존재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언어가 많아가지고. 일단 인덱스가 뭐냐? 저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각각 적어봤어요. 인덱스는 이제 요소의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 총 5개의 크기다. 그러면은 그 각각의 이제 자리가 있는데 맨 첫 번째 친구는 0번 인덱스, 그 다음은 1번, 그 다음은 2번 이런 식으로 0번부터 그 사이즈 빼기 1까지의 인덱스를 모든 배열, 리스트, 시퀀스형 자료 구조는 다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인덱스를 활용해서 어떤 특정한 요소의 값을 그 읽는 것, 그 행위 자체를 이제 인덱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인덱싱은 특정 요소 하나만 가져오게 돼요.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그렇고요. 그다음에 슬라이싱이라는 용어는 이 인덱스를 활용해서 어떤 요소부터 어떤 요소까지 여러 개의 요소를 한 번에 가져오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시면 지금 여기 스트링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등호를 써서 초기화를 진행해 줬어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표현은 변수를 만든다라는 표현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 변수를 메모리 공간에 할당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변수를 초기화한다라는 의미는 이 용어는 이 변수의 값을 변경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초기화라고 해서 무조건 0으로 초기화한다. 변수를 초기화한다 해서 무조건 1로 초기화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트링이라는 변수를 쓴 것만으로도 파이썬은 이 변수를 생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 등호를 통해서 이 변수의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변수의 선언 및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굉장히 사기여가지고 자료형 따위는 알아서 해결해줘요. 그래서 지금 큰 따옴표를 통해서 이제 문자열을 적었는데 알아서 얘가 그
문자열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링의 대괄호를 통해서 지금 이 문법이 인덱싱이에요.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값이 인덱스가 되고, 근데 이 파이썬은 0에서 사이즈 빼기 1까지의 인덱스를 가지기도 하는데,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에서 마이너스 1은 맨 마지막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느낌표가 되고, 마이너스 2는 D가 되고, 마이너스 3은 L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출력했을 때 느낌표가 출력이 제대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슬라이싱을 보게 되면은 슬라이싱은 똑같이 인덱싱과 마찬가지로 대괄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콜론을 통해서 내가 이쪽 요소부터 저기 멀리 있는 요소까지의 값을 가져오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콜론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인덱스가 처음 시작하는 인덱스, 오른쪽의 인덱스가 끝나는 인덱스. 그래서 처음 인덱스부터 끝까지의 인덱스까지 가져오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끝나는 인덱스는 값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스트링이라는 변수에 hello가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h가 0번 인덱스, 2가 1, L이 2, 3, 4, 쉼표가 5번 인덱스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5번 인덱스라고 적었는데 출력은 hello만 되죠? 쉼표까지는 안 되고 이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 걸 보면은 인덱스의 자리가 비워놨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지금 시작 인덱스가 7인데 7부터 이 문자열의 끝까지의 값을 슬라이싱 해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싱 왼쪽 요 인덱스랑 오른쪽 인덱스를 다 비워놨다. 콜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모든 값을 다 슬라이싱 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너스 값에 대한 인덱스가 존재한다고 했죠, 파이썬에.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이제 끝까지라고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이니까 이 3이겠죠? 3부터 끝날 때까지의 값들을 다 가져와서 출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냥 이 프린트가 지금 함수인데 괄호를 열고 닫고 그 안에 값을 넣으면 이 값이 그냥 출력이 되는 거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자열 처리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왜 적어놨냐면 우리가 C 언어에서 문자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문자열을 붙이려고 하면은 뭐 포문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동적 할당을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묻히는 과정 등등의 동작이 필요했는데 파이썬은 알아서 해줍니다. 아주 친절한 언어예요. 그냥 첫 번째 문자열이랑 두 번째 문자열 사이에 플러스만 붙여주면 알아서 붙여요. 아주 참 친절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7번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 이것에 대해서 파이썬에서는 혼동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적어놓은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문자 하나를 표현할 때 무조건 작은 따옴표로 써요. 큰 따옴표로 쓰면 그 경우는 에러가 안 났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문자가 두 개일 때 작은 따옴표를 쓰면 무조건 에러가 나요. 근데 문자가 하나일 때 큰 따옴표를 적게 되면은 그건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에러가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에러 안 나죠, 그건. 이게 무슨 의미냐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쓰면은 얘는 문자, 자료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큰 따옴표를 쓰게 되면, 아, 얘는 문자 열이구나 라고 표현을 해요. 문자 열과 문자의 차이는 그냥 문자 배열이라는 단어를 축약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알아서 해줘요, 이것도. 참으로 친절한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트링 1 같은 경우 작은 따옴표로 표현했고 스트링 2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로 표현했는데 알아서 얘가 문자열이라는 거를 인식합니다. 근데 마지막 거는 왜 에러가 났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작은 따옴표도 그냥 문자로 출력하고 싶을 때가 있죠. 지금 보면 여기 여섯 번째 라인에서 I하고 어퍼스토피하고 M 이렇게 적었는데
나 이제 작은 따옴표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제대로 끝맺음을 했기 때문인데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작은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를 넣게 되면은 작은 따옴표가 끝나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다음은 escape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건데, 3분 남았어요. 3분 여러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escape는 C 안에서도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이행하면 줄바꿈. 이거는 보통 계획 문자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백슬래시 T 하면은 탭이라고 하는데 파이썬에서 탭은 보통 문자 4개의 크기를 의미해요. 물론 이것도 다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백슬래시를 쓰고 작은 따옴표를 넣으면은 작은 따옴표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 여기 아까 그냥 여기 맨 시작과 끝을 큰 따옴표로 하고 이 i 뒤에 작은 따옴표로 바꾸면 그것도 출력이 됩니다. 파이썬은 참 친절한 언어예요. 그 다음은 이제 조건문인데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잘 C 언어 세미나 때 이해를 못 하셨다면 조건문은 간단하게 이 조건이 참이면은 참인 행동을 하고 거짓이면은 거짓이라고 적힌 곳에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 콜론과 들여쓰기를 통해서 이 코드들의 시작과 끝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줄에 if하고 컨디션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 컨디션이 true 값이죠. 그러면은 이제 참일 때 그 코드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거는 if하고 조건 적고 조건 콜론 한 다음에 들여쓰기 한 내용 전체 다를 그냥 참일 때 실행할 코드로 인식을 해요. els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서 추가를 한 내용이에요. 파이썬에서는 그 뭐죠? Shift 7 요 기호를 두 개 쓰면은 C에서는 이제 AND 기호였는데 그리고 Shift 원화 이거 엔터 위에 있는 거 있죠? 백슬래시 치는 곳 이거를 누르면 5어 연산이 됐어요. 근데 파이썬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영어로 AND 5어 적으면 알아서 AND 연산자, 5어 연산자가 적용이 돼요. 아주 사기예요, 사기 파이썬은. 근데 이 Shift 7이랑 이 5어 기호 하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트 연산자로 해가지고 따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쓸 때 GPT한테 물어봐요. 그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페이지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AND와 OR 연산자의 동작 방식을 설명한 건데 지금 네 번째 라인에서 빨간색 줄 있죠. 다들 AND랑 OR가 어떻게 그 표현되는지 다 기억하시죠? 두 조건이 모두 참이면은 AND 연산자일 때 참이고 두 조건 중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AND 연산자면 다 거짓이 나오고 오어 연산자는 둘 중에 조건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모든 결과가 다 참이 되는 기억하실 거라고 믿을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if하고 조건 1, and 조건 2를 적었어요. 근데 조건 1이 지금 거짓이죠. 그러면은 and 연산자는 무조건 결과가 거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코드가 뒤에 읽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래로 거짓 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어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가 조건이 false죠? 그러면은 얘는 결과가 거짓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조건도 다 확인을 하게 돼요. 코드의 구동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C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코드를 구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어 연산자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은 무조건 결과가 다 참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바로 참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else if는 뭐 엘리프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인도 프로그래머 중에서 그렇게 읽더라고요. 한 명 봤어요. 근데 보통 else if라고 읽더라고요.
그 C 언어의 else if랑 똑같습니다, 기능이. 조건을 여러 개 적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참여되는 가장 첫 번째 동작만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조건을 확인하고 얘가 참이면 무조건 첫 번째 동작 수행하고 이 if else 문을 다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거짓이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하게 되고 얘가 또 참이면 얘만 수행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인데 그 C 언어에서의 포문이랑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 in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산자가 있어요. 이 친구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 시퀀스 자료형, 리스트 튜플 문자열과 같은 것들에서 각각의 인덱스 요소를 하나씩 앞에 있는 변수로 끄집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이제 파일을 작성할 리스트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호하고 이제 파일, 인, 이제 리스트 이렇게 적었는데 이 과일이라는 변수 안에 리스트의 각각의 요소의 값이 하나씩 들어가요. 순회를, 그러니까 반복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이 포문이. 그래서 처음 프린트 할 때는 애플만 프린트를 하고, 왜냐면 첫 번째 요소가 이 친구죠. 그 다음에 이제 코드가 이제 없어가지고 다시 첫 번째 여기 포문 라인으로 돌아올 거예요. 코드의 구동 방식이. 코드의 순서가.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두 번째 순서가 됐으니까 이 두 번째 있는 인덱스 0, 1, 이 친구 바나나를 출력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체리를 출력하고 더 이상 이 시퀀스 자료형 안에 요소가 없기 때문에 포문은 그 상태에서 종료가 되고 다음 코드를 수행하러 갑니다.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예, 어차피 한 번에 들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듣고 이해를 못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걸 듣고 이해했다. 잘했어요. 예. 그 다음은 while문입니다. while문도 그 C 언어랑 같아요. 그 조건이 참이면은 무조건 동작을 계속 진행을 해요. 여기에 그 조건에다가 그냥 true라고 적으면은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줄에 보면은 프린트하고 이 안에 값을 굉장히 특이하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파이썬에서 그 추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자열 포매팅 방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f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자열 앞에 큰 따옴표 앞에 그냥 f 붙이고 하면은 적용이 돼요. f스트링이. 여기 문자열 안에 중괄호를 적고 그 안에 변수를 적으면은 알아서 얘를 문자열로 변환을 하고 출력을 해줘요. 아주 친절한 친구입니다. 이 f스트링은. 그래서 지금 그 카운트, 이 CNT라는 변수는 사실 정수형이잖아요. 어, 왜 정수형이냐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초기화할 때 정수형 값 0을 넣었기 때문에 이 변수는 정수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원래 출력하려면 얘를 자료형 변환을 통해서 스트링형, 그러니까 문자열형으로 바꾼 다음에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f스트링을 쓰면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랑 컨티뉴에 대한 건데 이거를 정확히 쓰려면은 루프가 뭔지 이해해야 돼요. 루프는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반복문인데 지금 여기에는 루프가 두 개 있는 겁니다. 지금 왼쪽 코드에는 파란색으로 된 영역 하나랑 초록색으로 된 영역 하나가 있는 건데 포문이 두 개여서 반복문이 두 개다. 그래서 루프가 두 개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음, 지금 여기 첫 번째 포문 변수가 i인 것에 대해서 이제 순회를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 포문이 또 있으면 뭐 이중 포문으로 동작을 해서 이 제2에 대한 그 순회를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근데 보면은 조건문 하나랑 그 이중 포문 안에 조건문 하나를 더 적어 놨어요. 첫 번째 거는 i, is 3 이렇게 적어 놨어요, 조건을. 이게 뭐냐? 파이썬에는 is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아주 요긴한 친구인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not in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이 in을 어디서 썼냐? 포문에서 썼어요. 포문에서. 이거는 조건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퀀스 자료형, 리스트나 같은 자료형에다가 in을 붙이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요소들 하나하나 이렇게 가져온다고 했죠? 그래서 파이썬 내부적으로 이렇게 적으면은 요 각각의 요소 하나하나를 가져와서 J랑 비교를 하게 돼요. 얘는 조건문이니까 그렇게 하게 됩니다. 부동이. 그래서 이 J가 2, 4, 6, 8이 아니면 이 낫이 붙었죠? 아니면 그러니까 이 리스트 안에 이 값이 없으면 조건이 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대충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continue를 해서 이 초록색 루프에 대해서 그 아래에 있는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다시 순회를 반복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게 브레이크였으면은 이 루프 초록색을 나가서 파란색게 실행이 됐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is랑 in인데, 일단 이 i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is는 왼쪽에 있는 변수랑 오른쪽에 있는 변수랑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 등호 두 개 쓴 거랑 다르지 않냐, 아니, 같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어, 그냥 써도 크게 무리 없이 동작을 할 거예요. 정확히 이게 뭐냐면 이제 식별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이 is는 왼쪽에 있는 그 변수랑 오른쪽에 있는 변수, 더 정확히는 왼쪽에 있는 객체랑 오른쪽에 있는 객체가 동일한 메모리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연산자입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죠? 저도 처음 보고 이거 뭔 소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요 등호 두 개랑 느낌표 등호는 객체의 메모리 위치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변수, 이 친구는 객체를 비교하는 연산자가 아니에요. 두 변수의 값을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게 되면은 다섯 번째 라인에서 A랑 B, A는 B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랬을 때 이 B가 A를 그냥 초기화했죠, A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파이썬 내부적으로 이 객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변수 리스트에 대해서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게 할당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얘는 true가 나옵니다. 근데 A랑 C는 값이 똑같지만 다른 변수로 이제 선언 및 초기화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 공간이 두 개인 거죠. 근데 공간은 두 개인데 같이 안에 1, 2, 3이란 값은 동일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아래 등호 두 개랑 느낌표 등호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변수의 값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A랑 B는 값이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true고 A랑 C는 다른데 지금 다르냐고 물어봤으니까 얘도 true가 나오는 겁니다. 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주 기쁘죠? 원래 실수를 많이 하려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다 스킵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문법이고요. 이 친구는 뭐 하는 문법이냐? 포문을 그냥 한 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법이에요.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를 통해서 그 코드의 블럭을 구분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포문을 그 어떤 리스트에다가 1부터 10까지의 변수를 넣으려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 표현처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로 작성을 하고 그 안에 포문에 대한 내용을 적으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적용이 돼서 요거랑 이 왼쪽에 있는 거랑 이 오른쪽에 있는 한 줄이랑 동일한 코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포문에 적는 내용을 그대로 안에다 적어주고 이 포문 그 첫 번째 것만 보면은 이 range라는 함수는 그냥 오른쪽에 있는 값 숫자만큼의 범위에 시퀀스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을 적었으니까 얘도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서 0, 1, 2, 3도 5, 6, 7, 8, 9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되고 정확히 리스트 아니에요, 여러분. 자료형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냥 편의상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서 각각의 요소를 X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포문 이해한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 포문의 수행 영역, 수행되는 코드에서 지금 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의 최종 반환값은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range로 생성한 리스트에서 각각의 요소를 X에다 넣어주고 이거를 하나하나씩 순회하면서 여기 for 앞에 있는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해 줍니다. 근데 지금은 X랑 X라고 같이 적었기 때문에 이 X 값을 그대로 얘가 가져가는 거고 여기에 만약 다른 변수를 적었으면 그 변수에다가 이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짝수에 대한 값을 저장한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적으면은 한 줄만으로도 이 짝수만 저장된 리스트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들 이해되시죠? 다들 갸우뚱하시는데 쓰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Q&A 마지막 질의응답 있나요? 5초만 셀게요. 네. 저기 파이썬은 왜 하는 건가요? 아, 파이썬 왜 하냐? 여러분 AI 학과니까 요 파이썬을 어디에다 쓰냐? 딥러닝 할 때 많이 써요. 여기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케라스 같은 프레임워크들은 대부분 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어요. C++로도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구현할 때 빠르게 하려고 할 때 쓰고 대부분은 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 AI 수업도 다 파이썬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세미나를 지금 바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힘들죠, 여러분? 그러면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 있다. 하나만 받을게요, 하나만. 어, 정말 좋아요. 질문이 없군요. 그럼 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녹화 강의로 진행된다고 해요. 그때는 과제를 낼 거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